2016년 11월 8일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 작가들은 미래인이 분명하다. 이제 그만 미래인인 거 커밍아웃해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 국민 애니메이션. 짱이죠. 이거 보셨죠? 오기 전에 보셨죠? 아 저는 이게 예견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아마 기사 양이 엄청날걸요. 맞아요. 뭔데요? 맞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들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987년 4월부터 무려 33년째 방영 중인 미국 최장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은요. 가족 간의 사랑은 물론 정치, 종교, 환경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학과 풍자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슨 가족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급 예언 적중으로 작가들이 미래인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등장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무려 16년 전인 2000년에 정확히 예언. 트럼프를요? 그렇습니다. 저 장면이 이제 대표죠, 대표. As you know, we've inherited quite a budget crunch from President Trump. How bad is it, Secretary Van Houten? 저 장면이 나옵니다, 저렇게. 16년 전에? 네. 저 장면 캡처 많이 돌아요, 저 장면이.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슨 가족 작가가 미래인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1998년 한 에피소드에서는 미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월트 디즈니사와 미국의 유명 영화사 21세기 폭스사가 합병된 모습이 나옵니다. 우와. 저기 보시면 21세기 센츄리 폭스의 밑에 저렇게 나오죠. 디비전 오브 월드 디즈니.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월트 디즈니사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한 겁니다. 또 2012년 심슨 가족에서 미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레이디 가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었는데 근데 2017년에 정말로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오른 레이디 가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또다시 심슨 대체 어디까지? 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Outbreak of the deadly Pandora virus is spreading rapidly. All ships must remain at sea. 코로나19 확진자가 탑승해 표류한 일본 크루즈 사태와 너무나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무려 8년 전인 2012년에 방송이 된 겁니다. Unprecedented threat requires a worldwide... 자,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6일 공개합니다. 봉준호의 앞날을 예측한 남자.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최초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요. 2020년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 수상.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4관왕 달성. 기생충으로 해외에서만 무려 200여 개의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뭐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예.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Thank you. 자, 그런데 말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수상을 예언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영화 기생충이 개봉되기 2년 전인 2017년에 말이죠. 누구죠? 바로 배철수 씨입니다. 그래요? 2017년 7월 28일 배철수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한 봉준호 감독. 옥자 영화 관련해서 출연했는데요. 근데 바로 이때 이제 뭐 받을 상이라곤 골든글로브하고 아카데미만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일어나도 해프닝이겠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감독이 골든글로브나 아카데미를 받는다면 첫 번째는 봉준호 감독이 되지 않을까요? 제일 가까이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반박불가. 완전 예언이네. 그렇죠.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예, 받는다면 봉준호 감독이 1호가 될 것이다를 예언한 거죠. 사실은 옥자 관련돼서 얘기 나누신 거잖아요. 그죠. 기생충은 아직 뭐 개봉도 하기 전, 그러니까 제작도 안 됐을 때인데 찍지도 않았겠죠. 정말 대단한 거고 사실은 후보 감독님들이 또 계신 거거든요. 이게 박찬욱 감독님도 있고 그죠. 김지훈 감독님도 있고 대단하신 감독님 많은데 콕 집어서 봉 감독님 수상을 예견한 게 너무 놀랍고요. 최초까지 이거 마친 거니까 이건 적중이죠.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는 로컬이잖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요. 실제로 아카데미는 92년 역사상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봉준호 감독이 92년 만에 최초로 해냈습니다. 그걸 또 배철수 씨가 딱 하고 적중시킨 것이죠. 와, 진짜 대단하다. 봉준호 감독의 수상을 예언한 배철수 씨. 배철수 씨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5일을 공개합니다. SF 거장들이 예언한 21세기 문물. 2011년 미국의 A사가 국내 S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PC 특허 소송. 그런데 이때 국내 S전자에서 1968년에 개봉한 한 영화 속 장면을 증거물로 제시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태블릿 PC 아니에요? 저거 그 태블릿 아니에요? 아니 68년도 작품이라면서요. 68년도 작품입니다. 근데 어떻게 태블릿 PC가 저걸 생각을 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 속 장면이니까. 그렇죠. 저게 있는 거예요, 진짜로. 당시 국내 S전자는 수십 년 전 만들어진 영화에 A사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태블릿 PC가 등장했습니다. 라고 주장. 영화 속에서 태블릿 형태의 기계를 선보였고 미래의 삶을 예언했으며 이는 태블릿 PC가 미국 A사의 전유물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국내 S전자가 증거로 제시한 영화는 바로 영화계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이 영화는 SF계 3대 소설가로 꼽히는 아서 클라크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놀랍게도 이 영화 속에서 우주인들이 직사각형 기계, 일명 뉴스패드로 뉴스를 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와. 그리고 원작 소설 속에선 뉴스패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주인들은 뉴스패드를 우주선 정보 회로에 꽂은 뒤 지구로부터 온 최신 뉴스를 훑어본다. 지금 우리 일상 속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네요. 작품 속의 뉴스패드는 디자인과 기능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떠올리게 합니다. 2010년에서야 상용화된 태블릿 PC를 무려 42년 전에 작품에서 예언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태블릿 PC를 떠올린 거네요. 저 감독은. 그렇죠. 아니 68년도면 제가 아는 건 한국에 컬러 TV도 없을 때였어요. 없었지. 예. 맞아요. 80년대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TV 전체가 다 뚱뚱한 그 브라운관 TV 그걸로 보던 시절인데 그것도 안테나 이렇게 달아가지고죠. 이후에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간 SF 작품, 당신들 사실 미래에서 왔던 거지? 라며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21세기의 혁명으로 실현된 20세기 거장들의 언블리버블 예언.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예언이 법정까지 진출할 줄 알았을까요?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4위 공개합니다. 21세기 에디슨의 예언. 미래를 예언한 사람들 중 무려 86%의 적중률을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와, 이 사람은 진짜 믿어야 되겠는데요? 정말 귀가 얇으시네요. 86%는 자, 그 사람 바로 누구냐? 누구예요? 에디슨의 부활라고 불리는 천재 발명가 레이먼드 커즈와일입니다. 현재 G사의 엔지니어링 이사로 재직 중인 그는요.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기, 스캐너, 전자음악 기기, 신디사이저 등을 개발, 첨단 기술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는데요. 아유, 고마워. 이게 다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저분이 다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천재 과학자인 그는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의 모습을 예언해 왔는데요. 1990년 커즈와일의 예언. 1998년까지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길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하지만 1996년 인간 대 컴퓨터의 두 번째 체스 대결에서 최종 승자는 인간이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컴퓨터 따위는 인간의 두뇌를 따라갈 수 없어 라며 커즈와일의 예언이 허무맹랑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뭐 알파고가 뭐 바둑으로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시대가 됐지만 그게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1997년 세계 체스 챔피언인 가리 가스파로프 대 인공지능 컴퓨터 딥블루의 체스 대결의 결과는 네. 인공지능의 승리! 인간을 이긴 슈퍼컴퓨터의 첫 등장에 당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저 때가 기억이 나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미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커즈와일, 1999년에 밝힌 그의 예언. 10년 후에는 무인 자동차가 등장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십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래, 1990년대라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2010년 미국의 다국적 기업 G사에서 무인 자동차 첫 시범 운영에 성공한 겁니다.
이 밖에도 그는 3D 프린터, 음성인식 컴퓨터, AR 스마트 안경 등장을 예측했는데요. 2010년 그가 본인이 했던 예측들을 분석한 결과 147개 중 무려 126개가 실현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거는 커즈와일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데요? 불안해지는데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있겠지? 커즈와일의 예측대로라면요. 2045년도에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아, 불로장생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2045년도쯤에는 아, 근데 이 사람이 말하니까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지금도 에이 하려고 하다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예측을 비웃었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예측이 틀리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즈와일은 현재 기술 발전의 속도를 전제로 하면 이거 가능하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5위를 공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예언한 영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이탈리아 등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런 병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메르스가 치사율은 더 높지만 뭐 이 정도의 공포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메르스는 이제 중동 지역과 우리나라에서만 사망자가 많았지 맞아요. 전 세계적이진 않았거든요. 진짜 팬데믹이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더욱 재조명된 게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무려 6년 전 2013년에 개봉한 영화 감기. 신종 인플루엔자 독감의 발병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린 영화로요. 극중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감염되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전염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정말 이 코로나19를 미리 예언한 듯하죠. 아 맞아요. 저게 지금 IPTV 순위에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저 영화랑 컨테이전이랑 역주행했어. 아웃브레이크랑 이런 영화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비슷하니까. 아웃브레이크 오래간만에 했던데. 저 영화 나왔을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흥행 스코어가 별로 안 좋았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뭐 지금 그대로잖아요. 똑같죠.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정부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도시를 봉쇄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 장면 역시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과 인근 도시를 봉쇄한 것과 흡사하고요. 그리고 지난 3월 9일 이탈리아에서도요. 주민들의 이동 금지 조치를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6천만 이탈리아 국민 모두가 거주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이동 금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극중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재기 하는 장면도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좀 괜찮은 편이지만 다른 데 사재기가 장난이 아니고요. 마트 뭐 생필품 다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영화 감기에서의 내용이 현실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살짝 스포가 있는데 이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이고. 극중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자연 완치된 사람의 혈액을 이용해 치료제를 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2월 중국에서 희소식이 전해졌죠. 코로나19 완치 환자의 피에서 혈장을 분리해서 수혈하는 혈장 치료법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코로나19 중증 환자 2명이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를 받고 회복됐다는 연구 논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혈장 치료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치료제가 없어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진짜 빨리 개발돼서 정말 그땐 그랬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정리돼야 돼요, 이건 진짜. 네.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4위 공개합니다. 지난 3월 첫째 주 미국의 한 출판 관련 매체가 공개한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3위에 다소 의외의 소설이 올랐는데요. 책을 읽은 이들의 댓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죠? 2020년 이 소설을 읽으니 소름이 돋는다. 작가는 어떻게 알았을까? 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책을 예견서라고 불렀습니다. 뭐길래 그래요? 아까 그 타이탄만큼이나 무서운 소설이에요? 자, 책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면요. 이것은 우한 외곽의 rDNA 연구소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우한 400이라고 부른다. 느낌이 오십니까? 코로나 관련된 소설인가요? 자, 이 소설은요.
스티븐 킹과 함께 미국 스릴러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베스트셀러 작가 딘 쿤츠가 1981년에 발표한 The Eyes of Darkness, 어둠의 눈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작품이 일명 2020년 예견서로 불린 이유, 우선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지역 중에서도 하필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요. 와, 진짜 아니 우한이 진짜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도 아니고. 나는 우한 요번에 처음 알았어. 우한이라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소설 어둠의 눈은요, 중국 우한 외곽에 위치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개발한 생화학 무기 우한 400 바이러스가 미 대륙을 공포로 몰아넣는다라는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우. 아니 뭐 2000년 초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스나 메르스를 경험했던 이후에 쓴 소설도 아니고 그래도 놀라운데 잘 안 알려진 도시를 발원지로 설정하는 소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소설 속 구절, 우한 외곽 모 연구소에서 개발된 물질 우한 400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자,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경악을 했느냐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사고 의심. 실제로 이런 기사가 다수 보도되는데요. 2017년 연구소 설립 당시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 매체에서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한 곳입니다. 실제로 미국 공화당의 한 상원 의원도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국립생물안전성 연구소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물론 사실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들과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흡사해요. 굉장히. 너무 이상하다. 네. 내용도 닮았고 사실 뭐 중국의 지명과 연구소까지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입니다. 31년 전인 1989년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예언했습니다. 아니 시간 여행자들이 꽤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뭐 한 명씩 다 있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네. 우리가 조사한 것만 지금 이렇게 많은데. 아마 두 기자님들도 이 예언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뭔데요? 1989년이면 잠깐만요. 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자, 그리고 지금 이 TV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뭔데요? 뭐지? 난 안 봤을걸?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가 있는 이탈리아 북부의 베네치아. 서기 2020년 이 베네치아의 하늘에 바이러스 군단이 나타납니다. 게임이네, 게임. 이거 한메 타자. 게임. 뭐라고? 어떻게 알았어? 한메 타자 게임 이거 1분당 몇 타치나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저 게임. 독수리라 몰라요. 그게 그 단어들이 바이러스처럼 내려오는 걸 똑같이 쳐갖고 다 없애는 거 아니에요? 뭘 그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맞죠? 어? 2020년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에 바이러스 군단이 나타난다는 이 내용. 네, 했지 내가 이거. 현재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가슴 아픈 또 코로나19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있죠. 특히나 이탈리아는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이 대한민국 예언서의 정체, 한 기자님이 맞추셨습니다. 아하. 1989년에 개발된 대한민국의 수많은 독수리들을 구원한 타자 교습용 프로그램, 한매 타자 교사. 기억하지?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나요. 기억하지? 여기 단어는 1분당 몇 타치고 단문은 몇 타, 장문은 몇 타, 다 이 친구들하고 내기하죠 이거 가지고. 그래픽이 너무 예스럽다. 다들 추억이 새록새록 하시죠?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현재 유명 게임사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광고로 익숙한 그 택진이 형님입니다. 그분이죠. 네. 자, 물론 그가 31년 뒤에 코로나19를 예측해 베네치아를 내놨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테지만요. 그러나 우연이라고 하기엔 상황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자 택진이 형, 당신은 대체 예전에 생각 없이 타자 쳤는데 지금 생각하니 소름. 이렇게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탈리아 북부를 골랐을까요? 아, 그것도 베네치아라고 딱 그 도시를. 베네치아 지금 완전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네. 이미 오래전에 코로나19를 예언한 소설, 그리고 타자 연습 프로그램. 그러나 우연이든 예언이든 지금 전 세계인들이 바라는 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것일 겁니다.